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M입니다. 오늘은 이번 구문 강좌의 마지막 86번부터 91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몸은 계속 상태가 안 좋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86번 단어 보시면 responsibility 책임 아시죠? commentary 그냥 코멘트라고도 하는데요. 논평, account. 자, 지난번에 설명하고 기억하십니까? 어카운트는 설명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잘 알고 있는 계좌라는 뜻도 계좌, 계정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능에 나왔던 거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성. 예, 이것도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할 때는 뒤에 for를 붙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설명하다. 두 번째, 무엇의 원인이 되다. 세 번째, 얼만큼을 차지하다. 중요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걸리라고 하고요. 열심히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거는 이제 형용사에 해당하는 건데 eager 이렇게 명사가 되겠죠. 그러면은 무엇을 갈망하는 됐나요? 형용사하고 부사할 때 둘 다. 그 다음에 좀 유사한 단어 중에는 earnest라는 필수 단어가 있습니다. earnest는 품사는 형용사고요. 뜻은 진지한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에 열심히 열중하는, 열심히란 뜻으로 이거와 honest를 같이 외우시면 좋아요. consult, 보통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 consult라고 하잖아요. 참고하다는 뜻도 있어요. 상담하러 가서 그 사람 말 참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겠죠? journalist까지 쓰면은 언론, IC 끝나서 형용사로 언론에 cover. 이게 덮는 거 말고요. 다루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재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보도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 보장하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버 다음에 만약에 얼만큼의 몇 킬로미터 몇 마일 나오면 이때는 이동하다는 뜻도 있어요. 주로 쓰이는 게 얘네들이죠. visible, 내 보이는, contemporary, 역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tempo가 시간이죠. 코는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대의, 현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 보시면은 discharge, dis라는 접두사가 붙으면은 멀리 보내는 느낌입니다. discharge, charge는 뜻이 많지만 charge는 기본적으로 짐을 싣거나 충전하는 거죠. discharge는 실었던 짐을 내리다라는 뜻이 가장 대표적인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머지들이 파생되는데 방출하다, 배출하다, 밖으로 내보내는 거 있죠. 또는 해방하다. 그래서 대부분은 밖으로 내보내는 건 관계 있습니다. 그 중에 이해하다도 하나 있어요. in discharging, in ing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뭐뭐 할 때라고 읽으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discharging their usual responsibility. 그들의 일반적인 책임을 이행할 때. 그 다음 어떤 책임이죠? of description and commentary. 설명, 그리고 논평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동격으로 라고 하는 책임이라는 그 책임을 이행할 때. reporters account of sports event. 리포터, 기자겠죠? 기자들의 설명, 스포츠 사건, 행사들에 대한 설명은 eagerly consulted by sports fans. BPP 수동태 들어가 있죠? 굉장히 열심히 참고되어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수동태 문장이지만 읽기 어렵진 않아요. 근데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동태 문장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여러 번 읽어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약간 시간이 들더라도 능동태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능동으로 바꾸면 스포츠 팬들이 참고한다? 그 기자의 설명을. 네, 이렇게 이해하고 만약에 더 잘 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while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는 뭐뭐한 반면에죠. whereas랑 같은 말로 반면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in their broader journalistic role. in 어디에서 그들의 더 넓은 언론 역할. 뭐 역할? covering sport in many forms. 이때 of부터 forms까지는 앞에 있는 ro를 꾸미고 이럴 때는 뭐로 보는 게 좋다? of ing도 동격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뭐뭐라고 하는 많은 형태로 스포츠를 cover, 보도한다, 취재한다라고 하는 더 넓은 언론의 역할에서. 그 다음에 스포츠 저널리스트가 주어고 are가 동사가 되겠죠. 스포츠 언론인들, 즉 기자들은 are among. 자, 이거 중요한 표현이니까 한번 밑줄 치시고요. 뜻은 누구 중에 한 명이다. 뭐 중에 한 명이냐면 the most visible, 가장 눈에 띄는 of, 최상급 뒤에, 지금 최상급이잖아요. 최상급 다음에 of 나오면은 누구누구 중에서라고 하시면 돼요. 누구누구 중에서. 됐죠? all contemporary writers, 모든 현대 작가들. 작가들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 작가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스포츠 기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참고로 원래는 the most visible 다음에 원래는 더 다음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writer가 생략이 된 거죠. 그죠? 똑같은 단어가 생략이 된 거고요.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be among이라는 표현인데 비동사하고 전치사가 만났을 때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정리해보면 be of가 있고요. be among, be against, be about, be around. 이 5개가 간혹가다 나옵니다. be하고 of가 만났어. 그럼 of는 우리가 소유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지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be among은 뭐뭐 중에 하나이다 이거죠. 하나이든 한 명이든. 네. 그래서 어떤 부류에 속한다라고 그러니까 belong의 의미로 보셔도 돼요. 그 다음 be against는 여러분 이제 against 따로 또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은데 전치사 against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따로 이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반대하는 이죠. 첫 번째는 뭐뭐에 반대하는 또는 대항하는 이거고요. 참고로 이제 전치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뭐 냈다 아는 건 다 필요하진 않은데 두 번째는 누구에게 불리하게 누구누구에게 불리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부터 뭐뭇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 찍을 때 뭐 어디 성당을 배경으로 찍나 이럴 때 against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로 언제 쓰이냐면 비교 대조할 때 대조에서 많이 쓰니까 비교도 쓰이긴 하는데 주로 대조나 비교할 때 많이 쓰이는데 이때는 누구누구와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근데 보통은 앞에 비교하다 대조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뭇에 견주어서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against 반대 대항하는 이라는 이미지가 제일 강하지만 불리하게도 많이 나오고요. 비교 대조할 때도 많이 나오고 배경으로 근데 이건 잘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be against는 그래서 뭐가 되면 누구누구에게 반대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be about about이 뭐뭇에 대해서죠. be about은 뭐뭇과 관련되다 이런 말이고요. be around가 주변에죠. 그래서 누구누구 주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보통은 존재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재 완료랑 많이 써서. 자, 비동사 전치사 쓰이는 5가지 표현 말씀드렸는데 자주 나오는 게 be of나 be about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됐죠? 다시 이제 문장 보면은 일반적인 의무 누구의 기자의 일반적인 의무는 사건을 묘사하거나 뭐 논평 달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그런 거 설명하면은 스포츠 팬들이 열심히 찾아보겠죠. 뭐 야구 프로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팬들이 그 기사 볼 거고요. 반면에 좀 더 넓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조가 이루는 게 일반적인 역할을 얘기하고 더 넓은 그 이상의 역할을 얘기하는 구조가 되겠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뭐 중에 한 명이다? 현대 작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가 된답니다. 그래요. 작가들, 뭐 기자를 작가라고 인정할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눈에 띈대요. 우리도 당장 스마트폰 펼치면은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데 기사 같은 거 뜨잖아요. 제일 많이 눈에 띄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87번 볼게요. noted.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note라는 동사가 있었죠? 필기하다 말고 뭐 있어요? 주목하다. 그 다음에 가끔 언급하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거기서 파생된 단어 뭐 조심하라 그랬어요? notable. 같은 말이 noteworthy. 이게 뭐죠? 주목할 만한. 위에 noted랑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notorious. 유명한? 아니죠. 얘는 누구랑 같다고 그랬어요? infamous랑 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famous의 반대면인데 뭐가 돼요? 악명 높은, 안 좋게 유명한 거잖아.
notorious 마찬가지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linguist, ling 들어간다. 언어학 관련이죠. 언어학자고요. composite, compose라는 동사 아시죠? compose 이게 뭐예요? 구성하다 또는 작문하다, 작곡하다 이런 뜻이죠. 뭔가 만드는 거잖아요. composite 하면 학습, innovation 혁신. 자, 만약에 as the noted linguist Leonard Bloomfield argued. 자, 지금 뭐 들어갔어요? 콤마 사이에 뭐 들어갔어요? 접주동. 접주동 이게 들어갔어요. 일종의 수식어죠. 접속사의 뜻 여러분 5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접속사의 뜻이 뭐죠? 시간, 이유, 비례, 양태, 양보. 다시 시간, 이유, 비례, 양태, 양보. 여기서는 뭐처럼이라고 해석하는 양태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뒤에 보면은 누구누구가 말하다 이런 게 나오면 되게 말한 것처럼이라고 하면 돼. 유명한 언어학자 이 사람이 말한 것 주장한 것처럼 원래는 if 다음에 주어 그리고 이제 동사가 여기 있는 is가 되는데요. 원래는 if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수식을 집어넣은 거죠. The way a person talks. 선생님 토크가 동사 아닙니까? 그럼 동사가 또 있겠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 관계사 생략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The way 다음에는 지금 how가 생략이 된 거고요. The way가 주어고 is가 동사고요. A person talks. 여기가 바로 관계사 수식어입니다. 하여튼 관계사 생략 무섭죠?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은 is 뭐이다? composite result. 합성 결과. 무엇의 합성 결과야? 합성이라기보다는 좀 여기 번역본에 있는 대로 썼지만 이건 합쳐놓은 결과가 어울리죠? what절 묶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What he has heard before. before 예전에 그가 예전에 들었던 것 물론 그게 하나는 아니겠죠? 그것의 합쳐진 결과이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과거에 들었던 것의 결과 합친 결과라면 then language innovation would happen. then 그렇다면 언어 혁신이 발생할 것이다. where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where는 관계부사가 아니에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when이나 where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when은 일단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의문사로 쓰일 때가 있죠. 정확하게 의문부사가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있잖아요. 3개 역할이 있잖아요. 있는데 접속사 when 뭐뭐 할 때 의문부사 언제 관계부사 뭐뭐 하는 where가 여러분 접속사로 쓰인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은근히 많이 나와요. 접속사 할 때는 where만 이제 한정하면은 뭐뭐 하는 경우에 또는 뭐뭐 하는 곳에서 둘 다 상관없습니다만 경우가 더 많이 쓰이고요. 의문부사 할 때는 어디서 그 다음에 관계부사 할 때 뭐뭐 하는 여기서는 접속사를 보시는 게 좋아요. 뭐뭐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heard 듣고 and talked 얘기해. 누구하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원래는 heard the most other people and talked to the other most people인데 동사를 2번으로 2개를 and로 연결하고 목적 한 번만 쓴 거죠. 그러한 경우에 혁신이 발생한대. 자 그럼 내용 정리해보면은 만약에 라는 단서가 붙었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과거에 들었던 것을 합쳐놓은 결과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5살이다 아니면 뭐 10살이다 어린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말하는 방법은 들었던 것 엄마 아빠 뭐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로 할 거 아니야. 들어야지 말할 거 아니야. 그런 거라면 언어 혁신이 발생하는 건 어디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이러면 대화라는 거죠. 들었던 것을 가지고 하는 거는 대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소재는 일단 언어 혁신을 얘기하는 건데 언어 혁신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 조건을 얘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과의 대화라는 거지. 앞에 if가 이제 단서가 있지만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88번 문장 나눠보시면 narrow가 좁은이죠. 또는 동사로 좁히다. 그 사이에 이제 붙여서 좁히는 것. conscious가 의식하는 consciousness 의식 smooth. 원래 smooth는 형용사죠. 부드러운.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그 품사가 뭐다라고 고정시키는 건 위험하고요. 자리에 따라 품사가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매끄럽게 하다 divorce. 원래는 이혼하다죠. 네. 그런데요. 이혼하면은 뭐 두 사람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참고로 이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 separate
있어요. 그 다음에 detach 이것도 분리시키다라고 해서 많이 나오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disengage 요즘에 좀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disengage도 분리시키다. 그 다음에 또 segregate라는 말도 자주 쓰이는데 segregate는 이제 원래는 인종차별이라는 관계 있어요. 옛날에 흑인들을 미국에서 흑인들을 다른 구역, 그래서 화장실에서 따로 쓰게 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서 나온 건데 참고로 SE만으로도 분리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좀 외우시면 좋고요. responsibility 아까 봤죠? The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of time smooth. S 붙었잖아. 형용사 할 때 smooth S 붙겠니? 아니죠. 그러니까 동사라는 걸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앞에 있는 주어가 narrowing이 되겠죠? 좁히는 것. 뭐의, 우리의 의식, 뭐의 시간. 여기도 의고 여기도 의니까 우리말 할 땐 좀 꼬이긴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의식을 좁히는 것은 선생님이 약간 말을 바꿨죠? 의라고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1강, 2강부터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치사가 무조건 이제 의 이렇게 어브를 의라고만 읽으면 우리말로 옮길 때 이상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있고요.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의식을 좁히는 것은 스무스한데 way 방법 아니면 길. 그 다음에 to 자 보통은 way가 방법일 때는 뒤에다 뭘 씁니까? to 부정사를 쓰죠.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to this divorcing to 플러스 동사가 아니라 to 플러스 동명사죠. 그러면 이때 way는 방법이라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길이라고 원래 우리의 알고 있는 뜻인 길이라고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길을 매끄럽게 한대. 여러분 요거 그냥 두 단어 연결해보세요. 길을 매끄럽게 하는 게 뭐예요? 길이 울퉁불퉁하면 자동차나 옛날 마차가 가기 힘들잖아. 여러분 자전거 탈 때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무스 무브라는 그러니까 way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순조롭게 하다라는 해주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둘을 합치면 이런 언어 능력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약간 다른 표현으로는 하면은 set the stage for 그럼 뭐예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게 뭐죠? 준비를 갖춰주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도 꽤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또는 저 말에 더 가까운 거는 pave the way for pave는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 도로를 어디로 가는 도로를 포장해주면은 쭉쭉 나갈 수 있죠? 비슷한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뭘 순조롭게 하냐면은 divorcing ourselves from responsibility. divorce하다 누구누구를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를 분리시키는 거죠. 되게 분리할 때 프로 많이 써요.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 책임으로부터. 뭐의 책임이죠? For development. 발전에 대한. In the past and the future. 묶어서 과거와 미래의 미래에서의 발전.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위치 끊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주어가 동사하는 하고 앞으로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됐죠? 우리의 lives, 삶이 are in fact deeply intertwined.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고 중간에 부사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의 삶이 실제로 엄청 깊게 여기 있죠? twice, intertwined, 뒤얽혀진 그런 과거와 미래. 자, 그럼 앞에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의식을 좁히는 것은 순조롭게 해줍니다. 뭐를? 우리가 책임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근데 그 책임은 과거와 미래의 발전에 대한 책임. 그 과거와 미래는 우리, 물론 지금의 우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거죠. 이 문장이 약간 어려울 거예요.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분히. 자,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럴 때는 여러분 거꾸로 읽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현재의 삶은 과거, 미래하고 엮여 있어요. 그죠? 특히 환경 소재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책임지는 뭐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할 때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될 수 있다? 즉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누가? 바로 시간 의식을 좁게 하는 게 순조롭게 해준대. 거꾸로 읽는 게 오히려 이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연장선상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면 뭐 하면 돼? 시간을 좁히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좀 어렵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환경파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환경파괴하면 미래 후손들이 고통받죠. 우리 책임이죠.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에 대한 어떤 의식을 좁혀. 그러니까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뭐 한 5년만 사는 거 생각한다. 굉장히 무책임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89번 단어 보시면 landscape architect. landscape가 풍경, architect가 건축가죠. 합쳐서 조경가. 조경가가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근처에 공원 만들면 공원 만드는 사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수변공원 이런데 suggestive. 과거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suggest는 제안하다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제안하다보다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게 더 많이 쓰여요, 여러분. 확률상으로. 그래서 암시하는 이라는 뜻이 나오고요. envision 상상하다. 이 n이 앞에 붙이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 비전을 만드는 게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것으로서 상상하다가 되고요. 유사어로는 visualize 이것도 상상하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시각화하다. 또는 그냥 picture라는 단어를 동사로 써도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거니까 상상하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도 있어요. conceive. 얘는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품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품다 이런 말들이 되거든요. 거기서 상상하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뱃속에 아기를 품은 거 임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임신하다도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oppositional, oppose라는 동사가 있죠. 이게 뭐예요? 반대하다. 거기서 나온 대조되는 oppose도 비슷하죠. 읽어볼까요? What's behind this idea is. 이 문장의 동사는 is고요. what절이 주어가 되는 거 빨리빨리 확인하시면 좋겠죠. 이 behind란 말이 뭡니까? 뭐뭐 뒤에. 정확하게는 뭐뭐 뒤에라는 뜻인데 what으로 시작했으니까 what은 뭐라고 읽어요? 뭐뭐 하는 것? 아니면 무엇? 뭐뭐 하는 것? 아니면 무엇인데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 이러한 생각 뒤에 요건 is죠. 있는 것. 하나씩 읽으면 그거거든요. 이러한 생각 뒤에 있는 것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우리말로 좀 매끄럽게 읽으면 어떻게 읽으면 돼요? 뭐뭐의 뒤에 숨겨진 것 이렇게 읽으면 매끄러워질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뭐의 이면에 숨겨진 것 진짜 본질 이런 거죠. 지금 마지막에 선생님이 본질이라는 말 살짝 했는데 이렇게 읽으면 훨씬 좋아요. 그 뒤를 들여다보는 거죠. 자, 이러한 생각은 앞문장에 있었겠지만 모르고요. 이 생각의 뒤에 숨겨진 것은 not only landscape architect's desire. 일단 not only가 나오면 벌써 예상될 수 있는데요. 밑에 있고요. 조경가의 소망, 욕망. 무슨 욕망? 두 부정사 꾸미죠? To design aesthetically suggestive park spaces 이렇게 묶여지겠네요. aesthetic 이것도 필수 단어죠. 각주를 달아줄 거라고 예상하면 안 돼. 이 정도는 필수 단어입니다. 미학적으로 뭔가를 시사하는, 암시하는 공간을 설계하려는 조경가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읽어야 되겠죠? A much longer history, 훨씬 더 긴 역사. 뭐 역사? Western thought. 이때 thought는 명사죠. 생각. 무슨 생각? 생각 다음에 보통은 동격의 대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뭐라는 생각. 아니군요. 죄송해요. 관계대명사군요. 뒤에 인비전이 동사니까요. 자, that envision, 뭐뭇을 상상하는 생각. Cities and nature, 도시와 자연을 as. 상상한다, 뭐뭐를 뭐뭐로, 뭐뭐라고. 전치사하고 동사랑 연결되는 거 많이 말씀드렸군요. As antithetical spaces and oppositional forces. 일단 여기까지 관계에서 전해야 되고요. antithetical 밑에 있는 것처럼 대조적인 공간. 그리고 oppositional, 대조되는 force. 힘도 되지만 영향으로. 여기까지 일단은 읽어봤어요. 다시. 이러한 생각의 뒤에 숨겨진 것은, 즉 본질적인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not only A but also B는 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A에? 아니죠. B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일단은 깔려 있는 거죠. 조경가의 생각. 뭐하는 생각? 미학적으로 암시하려는 공간. 그러니까 뭐 이쁘게 만드는 거. 일단 공원 이쁘게 만들어야 가고 싶잖아.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진짜 중요한 거 이쪽이죠? 유럽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서양이면 유럽이겠지만 그 생각인데 뭐냐면 도시와 자연을 서로 대조적인 공간으로 본 거래. 이게 바로 이 아이디어의 진짜
어떤 본질이래요. 그러니까 도시는 인간이 만든 거고 자연하고 대조되는 거죠. 그거 두 개를 이렇게 보는 거래. 그죠? 이렇게 보면 서양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냐? 꼭 그런 건 아니겠지. 더 이상의 언급은 안 하고. 자, 일단 여기서 안티라는 말이 살짝 들어갔는데 여러분 안티가 앞에 붙으면은 뭐예요? 여러분도 안티라고 하잖아. 반대잖아요. 그 중에 이제 수능 필수 단어 몇 개 보이면 안티바디. 항생제를 먹으면 몸속에 생기는 항체죠. 바디가 체잖아. 그 다음에 엔토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안티가 아니라 오로 바뀌긴 했는데 일단 안티는 반대, 님은 예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name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이어예요. 그 동의어는 synonym 쓰이니 같은 걸 그랬잖아. 님 이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도 아시면 좋아요. antipathy. 안티가 반대, pathy는 여러분 sympathy 할 때 설명드렸죠. sympathy가 동정이잖아. 같은 마음. 그래서 패스가 감정이죠. antipathy는 그래서 반감이에요. 싫어하는 감정. 그래서 안티가 들어가면 반대라는 의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단어가 나와도 이렇게 안티하고 뒤에 거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90번 문장 보시면 emergency leave plan. emergency는 위급, 응급. leave는 떠나는 건데 이게 이제 휴가라고 여기서 번역이 돼 있죠. 실제로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plan. 그래서 이제 비상 휴가 계획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휴가라고 할 때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off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거든. 휴가라기보다 이건 이제 빼는 거죠. 어떤 날을. 그 다음 immediate family. immediate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이 둘 다 있어요.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이제 즉각적인이잖아. 네. 그런데요, 이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으로 내 눈앞에 있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이죠. 그렇기 때문에 immediate family가 나랑 가까운 가족인가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됐죠?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문장 보시면 예를 들어 a company may devise 하면은 뭔가를 고안해내다 이런 말이죠. 생각해내다 이런 말이죠. 뭐를 고안해낼 수 있냐면 a family emergency leave plan. 가족 비상 휴가 계획. 그 다음에 관계사절 그 계획은 allows employees the opportunity. 몇 형식이죠? allow 한다. employee에게 opportunity를 이것도 사용식으로 쓰였네요. 직원들에게 허용한 기회를 허용해. 무슨 기회? 투부정사가 꿈이죠. To be away from the company. 회사로부터 멀어지는 기회. For 이때는 뭐뭐 동안이겠죠. period이니까 기간인데 무슨 기간? 기간을 설명하는 시간 보이시죠? Of no longer than 3 hours. 그대로 읽어볼까요? 3시간보다 더 길지 않은 기간. 그럼 3시간 이하라는 얘기인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고요. 일단은 지금 이거 읽히죠. 그 다음 and no more than once a month. 근데 여기도 앞에 있는 그럼 가로를 한꺼번에 가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게 낫겠죠. 역시 no more than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좀 이따 한꺼번에 설명드리고요. 한 달에 once 한 번, 그 이상은 안 되는 건가 봐요. 그 다음에 for 뭐에 대해서 뭘 위해서 you illness 병인데요. in the employees immediate family 그 직원의 직계 가족 중에 누가 아프시면은 그것 때문에 잠깐 회사를 나갔다 오는 병원에 모시다 오고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읽기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family emergency leave plan이 뭐 이런 거란 얘기죠. 관계사절은 일단 끝까지네요. 됐나요? no longer than 하고 no more than 그 중에서 no more than만 정리하고 no longer than은 이제 그 응용하시면 되는데 no longer than 이런 거 주로 어디 나옵니까? 이런 게 되게 실용문이 나오죠. 27번, 28번 실용문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게 좀 많이 나오죠. 3시간보다 더 길지 않은 기간을 회사에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딱 3시간까지만 한정된 거예요. 자, 그 다음 no more than은 사실은 예전에 다른 거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no more than이 있고요. no less than이 있고요. not more than이 있고요. not less than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설명드린 게 이건데요. A no more than B A no less
than be. 선생님 설명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기억을 떠올려 봐요.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는 거잖아요. no more than. 만약에 이 네 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막 100만 원 돈이 나와. 그러면 돈이랑 비교하는 그 금액 비교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no more than은 예를 들어서 뒤에 뭐 그냥 100이라고 적어볼까요? 100만 원.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게 아니야. 자, 세 번째 거 보세요. not more than.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게 아니야. 그럼 둘이 같은 말인가? 아니거든요. 같지 않습니다. 먼저 밑에 거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야, not more than 100만 원이면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게 아니야. 이게 일으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게 아니니까 at most. 뭐죠? 최대 100만 원이야. 또는 기껏해야 100만 원이야. 보통 at most는 기껏해야가 더 많이 쓰입니다. 긍정적일 때는 최대한이라고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응용해서 not less than은 뭐가 돼? 100만 원보다 더 적지 않아. 100만 원보다 적지 않으니까 최소한 100만 원, 적어도 100만 원이죠. 그죠?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요. no와 not이 있죠. not은 t가 있죠. at 하면 t가 보이죠? 뭐 무식하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헤어지면 이렇게라도 해야죠. 자, 이제 위에 걸로 갈게요. 사실은 얘네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no more than 100만 원보다 더 많지 않아요 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그 뜻이고요. no more than은 no는 굉장히 강하죠. no 강하잖아. 그죠? 그래서 강하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no more than 100만 원은 100만 원보다 더 많으면 절대 안 돼. 단 1원도 더 많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only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딱 100만 원. 다시 뭐라고요? 딱 100만 원. 딱 거기까지란 얘기입니다. 아까 no longer than하고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많으면 안 돼요. 됐죠? 그런가 하면 no less than은 뭐냐? 일단은 얘는 less가 부정이잖아. 더 적은 거. no도 부정이죠? 부정과 부정이 만난 느낌으로 강한 긍정으로 가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말하면 돼. 우리말로 무려 100만 원이나 100만 원씩이나 됐나요? 아니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이걸 영어로 그대로 옮긴 건데 뭐 as, much as나 as, many as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부정과 부정이니까 오 되게 많은 걸 긍정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부정과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겨우 100만 원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복습이에요. A는 B보다 여기다 smart 집어넣으면 wise 집어넣을까 사람이니까 A는 B보다 더 똑똑한 게 아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죠? 잘 못 외우더라고. 이거 현장 수강생들도. 중요한 게 뭐라 했어? 이때 no는 여기도 부정이지만 여기까지 부정이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 A가 뭐뭐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A는 현명하지 않거든. B가 현명하지 않은 것과 뭐하다고? 같다. 엄청 긴데 일부러 써드렸어요. 그 선생님이 그때 뭐라 했으니까 이렇게 길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그럼 뭐라 하면 돼? 둘이 똑같이 뭐뭐하지 않다. 둘이 똑같은 수준으로 와이즈하지 않다. 그러면은 레슨은 반대로 가면 되잖아. 이쪽에 같이 걸리는 건 똑같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가 Y즈한 건 B가 Y즈한 거랑 똑같아. 똑같이 Y즈하다. 중요한 건 위에 게 더 훨씬 중요하고 훨씬 많이 나왔어요. 됐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근데 한 번보다 더 많지 않다니까 딱 한 번이죠.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얘네들 특히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장으로 갑니다. 네, 이번 그 강좌의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작년 수능 41번 작문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Formula, 공식 많이 들어보셨죠? win out, 그냥 win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참고로 얘는 목적어 쓰고요. 그 다음에 consistent. consist 선생님 정리한 거 기억하세요? consist 다음에 얘는 중요한 게 전치사에 따라 뜻이 다르다고 그랬죠. of가 붙으면 뭐뭐로 구성되다. in이 붙으면 어디에 존재하다. with가 붙으면 뭐뭐가 일치하다. 구성되다? 그 다음에 뭐 존재하다? 일치하다. consistent는 일관된이라는 뜻도 있고
일치하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일관되니 훨씬 많이 나오고요. influence 명사 동사 다 있죠. 영향을 주다. irrelevant, relevant의 반대죠.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consideration 어렵지 않죠? salient도 여기 나왔고요. 자 봅시다. when there are 있을 때 a lot different factors 많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involved 이 단어는 특이하게 PP인데요. 단독으로 PP인데 뒤에서 꾸밉니다. 보통 분사를 단독으로 만들면 앞에서 꾸미는데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 뒤에다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관련된 요소들. 됐죠? 많은 관련된 서로 다른 요소들이 있을 때. And 계속 when이 아직 남았죠? The situation is very uncertain. 여기까지가 when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할 때. 자, 이런 두 가지 상황에서 simple formulas can win out. 단순한 공식이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대. by ing 수단 방법이라고 했죠. 뭐뭐함으로써 focusing 어디에 집중함으로써 the most important factors 가장 중요한 요소에 집중함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번 2번이죠. being consistent 일관성을 가짐으로써 while 중간에 들어가면 반면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human judgment 인간의 판단은 is too easily influenced 너무나 쉽게 잊을 수동태니까 영향을 받는데 by 누구에 의해서 particularly salient 특별하게 굉장히 눈에 띄는 그리고 perhaps 아마도 relevant consideration 그런데도 전혀 관계없는 고려 그것에 영향을 엄청 받는데요. 다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때 그리고 상황이 불확실할 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어떤 얘기처럼 당장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확실하고 근데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많은 이런 경우에 머리 터지겠죠? 그때 단순한 공식이 도움이 될 수 있대. 약간 도움이 된다고 바꿨죠? 어떻게 하면 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고 일관성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 된대. 그런데 말이죠. 인간의 판단력은 영향을 받아. 눈에 띄는데 부적절한 고려. 여기서 보시면은 이 and를 모르는 게 더 적합해요. 사실은 여기에 but이 들어가는 게 훨씬 적합했죠. 필자마음이지만 눈에 띄는데 하지만 별로 관련이 없는 요소. 이거 영향을 받는데. 자, 뒤에서부터 볼게요. 우리 같은 인간들의 판단력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눈에 확 띄지만 별로 그다지 내가 지금 판단할 때 관련 없는 요소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런 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겠죠. 그 다음 앞으로 가시면 많은 요소가 있고 불확실할 때 이때는 뭐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필자가 주장하는 게 simple 포뮬러를 이제 믿으란 얘기죠. 그 simple 포뮬러의 방식으로 나온 게 뒤에 나오는 이거잖아요. 이거 색깔이 안 보이죠? 그래서 원래는 by ing는 수단이지만 지금은 내용상으로는 simple 포뮬러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설명의 내용을 성격 가지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91개, 91개의 문장으로 일단 기출해서 나온 문장을 연습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완전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언제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든, 언제 이 정도의 수준의 문장이 나오든,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보충 설명드렸던 단어들이 나왔을 때, 술술까지는 아니네요, 또. 그래도 한 80% 정도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 잘 있게 되면 좋지만, 100%가 아니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한 7, 80%는 가야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또 다음 강좌, 다른 강좌, 뭐 독해라든가 어법 문제, 뭐 이런, 아니면 또 다른 구문 강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